어제 하던 거에서 좀 더 이어서 할게요. 하던 거 멈추시고 이제 앞에 보세요. 이거 실행하면 뭐라고 나와요? 응? 응? 다시 잘 봐봐요. 여기 실행하면 제가 이거 버튼 누르면 뭐라고 나와요? 안 나오겠지? 이게 뭔데요? void 함수명 초괄호 중괄호. 제가 함수 하나 만든 거죠. 이건 뭐예요? 메인 함수죠. 실행 기준은 메인 함수라고 했었어요. 근데 메인 함수 안쪽에서 이 다른 함수가 실행된 적이 없네요. 호출된 적이 없네요. 그러면 그냥 실행 안 하고 마는 거죠. 얘를 한번 실행해 주려면 이렇게 해줘야지. 그래야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3번 쓰면 세 번 실행이 될 거고요. 어렵지 않죠? 요거 표현 좀 해줄까? 트위치에 표현해가지고 단 이렇게 하면 몇 단인지까지 나올 거니까요. 이렇게. 어제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어제 했던 거 이거 있죠? 어디 갔어? 네, 함수 할 때 맨 처음에 상황 가정했던 거 있었잖아요. 이 상황 기억나시죠? 이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제 상사가 저한테 5단을 출력 계속 시키는 거예요. 5단 출력해, 5단 출력해, 5단 출력해 하면은 저는 그냥 써도 됐었지만 너무 비효율적이라서 복붙을 했었고요. 복붙을 하다 보니까 컴퓨터 껐다 키면 또 날아가서 한 번이라도 더 쓰기 싫어서 저는 이런 함수를 만들어서 따로 저장을 해놨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자주 쓰일 것 같은 기능을 묶어서 이 이름으로 정의하겠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잘 하고 있었어요. 어차피 제가 하는 일은 5단을 출력하는 일밖에 없으니까 그냥 쭉 실행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를 힌트 5단 이러면 제가 할 일 끝나고요. 또 이러면 제가 할 일 끝나요. 또 이렇게 하면은 제가 할 일은 끝이 나요. 근데 갑자기 상사가 오더니 야 너 6단 출력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수를 바로 만들어요. 이렇게 얘랑 똑같은 함수를 만드는 거 이렇게 이러면 6단 출력 함수잖아요. 굳이 만들 필요가 아직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쩌다 한번 들어온 요청이니까. 어쩌다 한번 6단 실행하라고 했으니까. 저는 그냥 밑에다가 좀 이런 식으로만 해주면 여기 단은 없애야겠지? 이렇게만 하면은 되잖아요. 아니지, 있어야겠지. 인지단. 얘는 자주 쓸 것 같으니까 그냥 묶어놓은 거고, 얘는 지금 어쩌다 한번 요청이 들어온 거라서 굳이 함수화를 안 시켜도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제가 하루에 일을 100번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100번 다 5단 출력이에요. 그럼 이런 것도 필요 없고 그냥 얘로만 돌려 쓰면 되는 거죠. 100번 반복하는 반복문 안에다가만 얘를 가둬놔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100번 일을 해야 되는데 99번 5단 출력이고요. 한 번 6단 출력이에요. 그럼 이거 그냥 이렇게 타이핑하면 끝나잖아요. 굳이 함수화를 할 이유가 없죠.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비중이 달라지는 겁니다.
뭐 한 6대 4 정도로 들어온대요. 5단에 대한 요청과 6단에 대한 요청이.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얘를 함수화를 해놓는 거는 잘하는 일인가요? 잘하는 일이죠. 왜냐면 요청이 늘었잖아요. 요청의 비중이 늘었잖아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되겠네요. 그리고 상사가 와서 야 너 5단 출력해 하면은 저는 이렇게 쓰면 될 거고요. 너 이번엔 6단 출력해 하면은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냥. 함수의 개수에는 제한이 없었으니까 그냥 내가 만들고 싶은 거 만들어서 쓰면 되는 거니까요.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그냥 만들어서 필요하면 만들어서 쓰자. 대신에 필요 없으면 굳이 안 만들어도 된다. 인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얘가 뭘 요구했냐면 또 123단 출력해, 또 26단 출력해, 또 3, 4, 5, 6단 출력해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 얘네는 함수화를 해놓는 게 잘하는 일인가요? 굳이 하지 않아요? 굳이 쉽지 않아요? 심지어 그 다음 요청이 뭔지 저는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 뭐 97이 들어올지 뭐 855가 들어올지 뭐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정보가 없어요. 그 다음 거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얘를 미리 만들어 놓는다? 이런 함수처럼 미리 만들어 놓는다? 가능할까요? 안 되죠, 이건. 내가 다음 게 뭔지를 모르는데 미리 준비를 해놓겠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애초에. 이런 행위를 애초에 못하는 거죠. 그죠? 만약에 123단에 대한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여기 1, 2, 3 해가지고 일일이 다 하나씩 써주는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그냥 코드라고 봤을 때. 또 그 다음 26단이야? 그러면 여기 int는 빼고, 왜냐면 중복선언이 될 거니까 26 해놓고 이러고만 계속 바꾸기만 하면 되긴 하지만 불편하잖아요. 그죠? 지금 상황을 인지를 잘 해야 돼요. 함수를 여러 개 만드는 건 의미가 없어요. 미리 만들 수 없어요. 다음에 뭐 나올지 몰라요. 이해되시죠? 함수는 여러 개일 필요가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런 걸 할 겁니다. 이 함수 하나 가지고 다 처리할 수 있게 할 거예요. 모든 요구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랜덤이에요. 그 다음 뭐 26단, 123단, 그 다음에 뭐 3이 이런 요청에 대해서 모두 다 처리를 할 수 있게. 누가? 이 함수가. 근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얘는 5단밖에 처리를 못해요. 얘는 5단만 처리할 수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얘가 5단만 처리할 수 있는 이유가 이 이름 때문인가요? 아니죠. 이거 이렇게 바꿔도 얘는 5단만 출력할 수 있는 함수잖아요. 범인이 누구예요? 얘 때문이죠. 그렇죠? 얘 때문에 이 함수는 5단으로 고정 출력을 할 거예요. 맞죠? 근데 저는 이 함수가 첫 번째 실행할 때는 5단, 두 번째 실행할 때는 6단, 세 번째 실행할 때는 아까 밑에서 했던 26, 3, 4, 5, 6 이렇게 처리를 하길 원해요.
지금 모양을 보면은 같은 함수를 실행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른 결과를 보길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못하는 이유가 얘 때문에 얘가 5인 이상 이 함수는 무조건 5단만이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여기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저는 이 안쪽에다 이렇게 써줄 거예요. 이 소괄호 안쪽에다가 내가 출력하고 싶은 단수를 적어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상황이었잖아요. 이 상황일 때는 이 함수한테 바라는 점 이런 거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한테 추가적인 옵션을 부여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줄부터 밑으로 쭉 이 부분 보면은 소괄호 안쪽에다가 내가 이 함수한테 바라는 점을 쓰고 있잖아요, 지금. 맞죠? 근데도 불구하고 얘는 5단만 출력을 할 건데, 왜냐면 얘가 고정값이니까. 5로 고정이니까요. 얘가 미정이어야겠죠. 그죠? 고정값이면 안 되잖아요. 얘는 좀 더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 녀석은 고정이면 너무 불편할 거란 말이에요.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보시면 얘는 미정값이죠. 이제 미정값이 됐어요. 단의 값이 얘네들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5단, 6단, 뭐 123단으로 작용만 잘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바라는 점을 소괄호 안쪽에다가 적어주고 있어요. 얘는 소괄호 안쪽에서 받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변수에 대한 선언을 이 소괄호 안쪽에서 해줘야 돼요. 그래야 얘는 미정값으로서 대기를 합니다. 얘가 정해지는 때는 함수가 실행될 때 이 소괄호 안쪽에 대한 데이터가 이렇게 넘어와요. 그러니까 미리 정해지는 게 아니라 아까처럼 이렇게 인트 단 8 해가지고 뭐 5 해가지고 미리 정해지는 게 아니라 얘는 실행할 당시에 정해지는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잘 보면은 메인 함수 기준으로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보면 얘를 실행할 때랑 얘를 실행할 때랑 시점이 다르잖아요. 첫 번째 이 프린트 단 함수가 실행될 때는 5라는 데이터가 단에 꽂혀서 실행해요. 그럼 5단 출력되겠죠. 두 번째, 이때 당시에는 6이라는 데이터가 단에 꽂혀서 실행해요. 그러면 같은 함수를 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구구단이 나오겠죠. 이걸 그대로 옮겨보면 이렇게 됩니다. 5단, 6단, 123단, 26단, 3456단. 그 모양으로 잘 기억을 해보세요. 소괄호 안쪽에서 줬으니까 소괄호 안쪽에서 받는 게 다예요, 그냥. 그래서 얘를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매개 변수. 얘네들은 인자, 인수라고 합니다. 인자 또는 인수. 영어로 하면 얘가 아규먼트고요. 악스라고 보통 쓰고, 얘는 영어로 하면 parameter예요. param이라고 보통 써요. 이 녀석의 정체는 매개 변수이고요. 넘어가는 데이터들은 인자 또는 인수라고 합니다. 책엔 아마 인수라고 써있을 건데 혼용해도 상관없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해요.
같은 함수를 실행함에도 불구하고 인자값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결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같은 함수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아까 전 상황, 얘네들이 여러 개 필요하지 않은 거죠. 이제. 함수가 여러 개일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옵션 값만 잘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뭐 327단을 출력을 하길 원해. 그럼 여기다가 잘만 써주면 돼요. 그래서 327단이 잘 나옵니다. 이렇게. 왜냐면 이때 당시에 단의 값은 327이 맞으니까요. 그래서 하나 더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런 거. 봅시다. 지금 단이라는 말이, 인트 단이라는 말이 몇 번 나왔어요? 3번 나왔죠? 하나, 둘, 셋. 3개는 정체가 다 달라요. 이것도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제가 주석 처리를 한 이 부분은 함수 외부예요? 내부예요? 함수 외부가 맞죠? 왜냐면 어떤 함수도 이 녀석을 다시 이 공간을 감싸고 있지 않으니까. 그쵸? 얘를 전역 공간이라고 해요. 여기는 함수 내부예요, 외부예요? 함수 내부죠. 왜냐면 어떤 한 함수가 얘를 감싸고 있으니까 이만큼이. 맞죠? 얘를 지역 공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세 번째 줄에 있는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전역 공간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전역 변수라고 해요. 그냥 함수 외부에서 생성. 지금 7번째 줄에 있는 얘 같은 경우를 지역 변수라고 해요. 함수 내부에서 생성. 얘는 뭐라고 한다고요? 5번째 줄에 있는 이 int 단 얘는 매개 변수. 매개 변수는 뭐냐면 함수 내부와 외부를 연결시켜주는 매개체라서 매개 변수예요. 그러니까 A랑 B를 잇는 매개체 뭐 이런 거 표현 쓰잖아요. 이 매개가 맞아요. 매개 변수예요. 그래서 왜 함수 내부와 함수 외부를 연결해 주냐면 이 함수가 실행될 때, 이 16번째 줄에서 실행될 때 얘는 메인 함수 내부죠. 얘는 메인 함수 내부예요. 얘랑은 별로 뭐 별반 관련이 없어요. 여기서 데이터를 이렇게 가져오잖아요. 이걸 어디서 써먹어요? 이 프린트 단 함수 내부에서 써먹죠. 그죠? 그러니까 프린트 단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은 함수 외부가 맞는 거죠. 나 밖에니까. 나의 밖에 있는 거니까. 내 입장에서 보면 내 외부잖아요. 프린트 단의 외부와 프린트 단의 내부를 연결시켜주는 매개체라서 매개 변수예요. 매개 변수는 지역 변수의 일종입니다. 일단은 이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고 얘네끼리의 차이가 조금 있어요.
여기서 제가 printf 해가지고 단을 출력하고 싶어요. 이거 뭐라고 나올까요? 이거 88 이렇게 합시다. 이거 뭐라고 나올까요? 88? 8? 인스탄 with definition 7번째 줄 여기서 얘랑 겹쳐서 그러면 이만큼을 잠깐 죽이고 얘를 없애면 8 나오죠. 88은요? 88은? 얘는 지금 위치가 어디예요? 프린트 단 함수 내부죠. 안쪽이죠. 얘는 얘가 누군지를 몰라요. 얘가 누군지는 알아요. 지금 이 녀석은 어느 함수에도 속해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알고 얘도 알아요. 반대로 이 녀석은 얘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함수에서 얘는 몰라요. 서로 각자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하면요. 뭐라고 나올까요? 이런 건 없다 그래요.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건 없다 그래요. 왜냐면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누군지를. 왜냐면 이 중괄호에 의해서 서로 격리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의 차이, 그러니까 사용처의 차이, 수명의 차이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3개가 등장을 할 거예요. 변수의 종류는. 전역 변수는 수명이 길어요.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부터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어요. 그에 반해서 이런 지역 변수 얘네들은 해당 함수가 실행될 때 태어나고 끝나면 죽어요. 그럼 이 화살표를 이제 수명이라고 봤을 때 전역 변수의 수명과 지역 변수의 수명은 꽤나 많이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실행 구조를 잘 아셔야 되는 게 실행 기준은 메인 함수라고 그랬죠. 그렇죠? 메인 함수를 실행하는 와중에 다른 함수가 호출되는 이런 구조예요. 기준은 얘가 맞아요. 기준은 얘가 맞고 얘를 실행하는 와중에, 그러니까 실행하다 보니까 이거 다른 함수인데? 그러면은 이 이름으로 찾아가서 이 안쪽을 실행을 한번 해주고 그 다음 줄 실행하면 얘는 언젠간 끝날 거잖아요. 이 해당 함수는. 그렇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가 전역 공간에서 만들어진 변수가 살아있을 수 있는 라이프 사이클 주기 정도가 될 거고요. 이거는 봅시다. 프로그램이 시작하고 프로그램이 끝나는 시점. 근데 지금도 보다시피 프로그램이 시작하고 끝나는 이 사이에 함수는 여러 번 이렇게 실행될 수가 있잖아요. 같은 함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역 변수가 살아남을 수 있는 시점이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역 변수가 살아남을 수 있는 시점. 그래서 서로는
서로를 확인하지 못해요. 사는 공간이 다르고 영역이 달라서. 그래서 전역과 지역에 대한 차이. 그리고 간단하게만 생각을 해봐도 만약에 이런 애들이 이 함수가 지금 여러 번 실행되고 있잖아요. 이 함수가 여러 번 실행되고 있으면 얘도 여러 번 만들어진다네요. 그렇죠? 한 번 실행할 때마다 얘는 똑같이 실행이 될 거니까 이 안쪽에서. 그러면 여기서 최초에 만든 인트 단이랑 두 번째로 만들어진 인트 단이랑 같은 단일까요? 지금 이 함수를 프린트 단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프린트 단 함수니까 똑같은 거 3번 했잖아요 지금. 그러면 똑같이 인트 단이 3번 만들어질 거잖아요. 대신에 서로 다른 인트 단 변수다. 왜냐면 만약에 이게 같았다면은 리데피니션 하면서 어쩌고 했어야 되잖아요. 재정의 했다 이러면서 니 왜 똑같은 거 만드냐. 근데 그런 말을 안 하는 걸로 봐서는 서로 다른 변수가 맞는 거예요. 함수가 실행될 때마다 자리를 새로 잡아요. 이 변수 자체는. 그래서 요거는 따로 검색을 해보셔야 돼요. 뭐냐면 C 언어를 앞에 붙여주시고 변수의 생명주기, 변수의 라이프 사이클, 변수의 라이프 타임, 변수의 스코프. 뭐 다 똑같은 말인데 비슷비슷한 말인데 이렇게 한 번씩 다 검색을 해보세요. C 언어 변수의 생명주기, C 언어 변수의 라이프 사이클. 그런 거. 그리고 나온 개념이 전역, 지역에 대한 개념. 그리고 매개 변수의 개념. 인자 또는 인수의 개념. 이렇게는 따로 찾아보셔야 돼요. 지금 말고요. 그래서 좀 더 해보자면 다시 아까 전 상황으로 돌려 나와볼게요. 이렇게. 자, 지금 이 결과를 보면 곱하기 0 곱하기 1부터 9까지 6 곱하기 1부터 9까지 123 곱하기 1부터 9까지 하고 있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얘는 곱하기 3까지, 얘는 곱하기 5까지, 얘는 곱하기 7까지 하고 싶어요. 그냥 이렇게 하고 싶은데 지금 몇 번을 실행하던 곱하기 9까지 나올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얘 때문이죠. 이 반복문이 9번 실행되니까 9번 반복 실행해 주는 거잖아요, 그냥. 그럼 얘가 바뀌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 곱하기 몇 가지 하고 싶어는 사실 이 몇 단을 출력해줘랑 비슷한 입장이잖아요. 이 함수에 대한 옵션이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해줘도 되겠네요. 이 함수에 대한 요청사항이니까요.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뭐라 그래요, 얘가? 투메니 아규먼츠라고 하죠. 이게 뭔 말이에요? 아규먼츠가 누구예요? 얘네들이 아규먼츠라 그랬잖아요. 얘는 파라미터예요. 투메니 아규먼츠. 인자가 너무 많은데? 하는 거죠.
얘는 지금 한 개의 매개 변수만 갖고 있는데 왜 두 개나 인자를 넘겨줘?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개수가 맞아야 된다. 맞죠? 이때는 아무 말 없었잖아요. 이때는 그냥 실행 잘 해줬잖아요. 개수가 맞아야 된다고? 그러면 이건 되나? 될까요? 안 될까요? 뭐라 그래요? 이번엔 too few arguments라고 하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인자가 너무 적어. 매개 변수 하나 있는데 왜 인자 안 넘겨줘 하는 거잖아요. 지금 13번째 줄에서 뭐라 하거든요? 아니지? 10번째 줄? 10번째 줄? 여기? 10번째 줄에서 뭐라 하잖아요. 여기 매개 변수 자리 하나 뚫려 있는데 인자가 왜 이렇게 적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진짜로 개수가 맞아야 되네가 되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내가 하고 싶은 3, 5, 7에 대한 정보를 이 함수한테 더 알려주고 싶다면 매개 변수 자체도 2개여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요. 그럼 문제 없잖아요. 이렇게. 그럼 개수가 맞은 거니까요. 그죠? 그럼 진짜로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7까지 하려면 어디를 어떻게 바꿔줘야 돼요? 이제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3, 5, 7까지만 하죠. 왜냐면 이 종류 조건이 곱하기 몇 가지 할 건데를 정하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거보다는 이게 낫지 않나? 이렇게 변수명을 조금이라도 더 신경 써서 지어주는 게 이 안쪽에서의 이 함수 내부에서의 요 4개 변수의 활용도를 알 수 있을 거니까 이게 좀 더 낫지 않나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다시 뭐 어떤 값을 하나 더 넘겨줬대요. 그럼 또 뭐라 하겠죠? 왜 이렇게 인자 많이 줘 하면서 여기 또 늘려줘야 되는 거네. 맞죠?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3.14 뭐 이런 거 넘겨줬대요. 3.14 이렇게 넘겨줬대요. 그럼 이 3.14라는 데이터는 어디로 갈까요? 이 자리에 꽂히겠죠. 보세요. 지금 5, 3 그러면 여기 단이 5고 리미트가 3이라는 건데, 그래서 5단을 곱하기 3까지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그럼 이게 순서대로 들어가는 건가? 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바꿔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3단을 5번까지 해주니까 순서대로 들어가는 건가 보다 되는 거고, 5, 3을 다시 입력했을 때 얘는 그러면 실행할 때 첫 번째 인자는 첫 번째 매개 변수로, 두 번째 인자는 두 번째 매개 변수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3.14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죠. 얘는 실수니까. 실수가 여기 들어간다? 얘는 인트인데? 그런 식으로 바꿔줘야죠. 개수도 맞아야 되고 타입도 맞아야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할 거니까. 그리고 뭐 이런 거 이렇게 제가 두 번째 인자를 이런 식으로 바꿨어요.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되나? 캐릭터 차가 돼야 맞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매개 변수의 개수가 늘고 인자의 개수가 늘어나면은 더 나은 함수다, 더 좋은 함수다, 이건 아니에요.
왜냐면 만약에 이렇게 접혀 있대요. 저는 뭐 이런 것도 실행을 하고 싶대요. 근데 안 되겠죠. 왜? 개수가 일단 틀렸잖아요. 개수가 맞아야 된다. 그래서 개수 이렇게 맞췄어요. 근데 이 함수에서 매개 변수명이 뭐 이런 식이래요. 얘네들이 뭘 하는 애들인지 몰라요, 제가. 그러면 이거 까보고서 또 이 안쪽에서 찾아봐야겠죠. 얘네들이 뭘 하는 변수들인가.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바꿔놓자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적혀있거든요. 문서들 보면. 보통 접혀있고 여기 이렇게 주석 남겨져 있어요. 뭐 어떤 역할, 어떤 함수. 뭐 첫 번째 매개 변수의 역할 단은 뭐 인트고 어떤 수가 넘어와야 돼. 이런 식으로 메모처럼 살짝 적혀 있어요. 뭐 이건 사람마다 스타일이 좀 다르긴 한데 뭐 여기 리미트가 있다면 그런 거 살짝씩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와 매개 변수의 개수가 늘어나면은 이 함수 자체가 유연해지는 건 맞아요. 그렇다고 더 상황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무조건 써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엔간한 문서에서는 이런 매개 변수들이 잔뜩한 무언가를 많이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필수로 쓰긴 써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셔야 되는 게 뭐 이런 거 변수명 규칙, 함수명 규칙 얘네들이 있어요. 안 해도 돼요. 그냥 진짜 관례라서 안 해도 돼요. 법이 아니에요.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건데 권장사항은 있어요. 얘네들을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지어야 돼 뭐 이런 건 있습니다. 메모리 구조 이런 거 말고 네이밍 이런 거 단수명 규칙, 함수명 규칙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얘기하는 사람마다 또 다 다르고 좀 뭐랄까 일관성이 있는 규칙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딱히 안 지켜도 돼요. 하고 싶은 대로 하되 나중에 누군가랑 같이 협업을 할 때는 웬만하면 지켜주는 게 좋죠. 약간 통용되는 개념이니까. 일단 그래서 여기까지 얘는 한 번쯤 더 찾아보셔야 돼요. 따로 자료 수집을 해주세요. 얘는.